나만 빼고 사는 경제 상식. 안녕하세요. 낫배경 오영일입니다. 오늘의 낫배경 ELS입니다. ELS 몇 년 전부터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뭔지 잘 모르거나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헷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ELS의 개념부터 상세한 상품 내역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LS는 쉽게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하는데, 이 말 뜻은 특정 주가 및 주가 지수 등과 연계되어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이라는 말입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ELS는 증권사와 하는 내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내기에는 조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ELS는 조건에 따라 나의 수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기의 조건은 당연히 증권사가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고객들은 내기에 참여하기 전, 그러니까 ELS에 가입하기 전에 수익 조건에 대해 꼼꼼히 이해하고 내기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ELS 내기의 조건들, 다시 말해 ELS의 수익 조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금융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무엇들을 주의하셔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자산, 만기, 원금 보장형, 참여율, 낙아웃형, 리베이트 이런 용어들은 ELS를 한 번쯤은 해보신 분이라면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용어들을 잘 알고 구조를 파악하고 있으셔야 불편한 일을 겪지 않을 수가 있으신데요.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기초자산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증권사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증권사는 그 돈을 삼성전자에 투자를 합니다. 그때 증권사가 투자하는 이런 삼성전자 투자 대상이 바로 기초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만기는 1년 후에 끝난다는 이야기이고요. 원금 보장형은 말 그대로 원금이 보장된다는 얘기고, 참여율, 여기부터 조금 어려워지죠. 자, 참여율은 뭐냐면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습니다. S전지에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마지막에 130만원대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30만원의 이득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ELS는 그렇지 않고요. 수익 난 부분에 참여율이라는 것을 곱해주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30만원 이득 난 부분의 50%만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20만원이 수익이 발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50%, 10만원만 수익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수익 난 부분들은 증권사가 가져가게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에 이제 참여율이 있는 이유는 원금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손실 났을 때는 증권사가 책임을 지고 대신 수익이 좀 발생을 했을 땐 나눠 먹자,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참여율이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이 조금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낙아웃형, 이 말은 뭐냐면 ELS는 구간을 이렇게 정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이렇게 낙아웃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KO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낙아웃, 주가가 그 계약 기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정해진 구간 이탈한 적이 있으면 KO 됐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리베이트 1%, 그러니까 낙아웃 됐을 경우에는 최종 주가에 관여하지 않고 무조건 리베이트 정해져 있는 1%만 지급을 하겠어 라는 게 낙아웃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베이트는 1% 있는 것도 있고요. 1.5% 있는 것도 있고 상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하면요. ELS라는 게 기본 구조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정해진 구간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최종적으로 달성된 수익의 참여율만큼을 곱해서 나의 수익이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일반적인 ELS의 구조이고요. 이것들을 조금씩 변형해가지고 증권사들은 ELS 상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ELS가 이렇게 4가지 형태가 가장 많이 출시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제일 위에 있는 낙아웃형, 방금 보신 이런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게 세 번째에 있는 스텝다운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2가지 구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안내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낙아웃형 먼저 보겠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100%, 120% 이해하기 편하시게 저도 말하기 편하게 이제 100만 원, 120만 원이라고 좀 말을 하겠습니다. 100만 원짜리에 투자를 했는데 120만 원 됐다. 그러면 20만 원 수익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만 원 수익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여율을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12%의 수익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수익이 120만 원이 아니고 110만 원으로 끝났다. 그럴 경우에는 원래는 10만 원의 수익인데 그 10만 원에 참여율 6%를 곱해주게 되니 수익률이 6%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기에 120만 원보다 더 많이 가격이 올라갔다. 그럴 경우에는 올라간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4%가 고객의 수익이 된다. 라는 거고요. 나머지 상승분은 다 증권사가 가져가겠죠. 대신에 손실이 발생을 하더라도 원금보다 밑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원금을 보장을 해줄게. 이 경우에는 증권사가 손실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낙아웃형 ELS의 구조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스텝다운형 ELS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조금 복잡한데요. 일단 만기는 제일 위에 보이는 것처럼 36개월입니다. 36개월인데 조기 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계약하고 6개월 되는 시점에 기초 자산이 90% 이상에 있으면 5%의 수익을 실현을 하면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근데 6개월 되는 시점에 기초자산 2개 중에 하나라도 이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 그리고 홍콩 지수인데 2개 중에 하나라도 90% 미만으로 떨어져 있으면 조기 상환은 실패가 되는 거고요. 다음번 기회를 노려야 됩니다. 12개월 차가 되는 게 두 번째 조기 상환 일자인데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지수 모두 90% 이상이다. 그럴 경우에는 10%의 수익을 받고 계약이 종료가 되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90% 미만으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조기 상환은 되지 않고 다음 기회를 기약을 해야겠죠. 18개월 차가 됩니다. 85% 위에 두 개 자산 모두 있을 경우에 코스피 200 지수도 85% 이상이고 홍콩 지수도 85% 이상이다. 그럴 경우에는 15%의 수익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때도 이게 조건이 달성이 안 됐다. 둘 중에 하나가 밑으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24개월 차를 보는 것이고 또 그게 안 됐다. 그러면 30개월 차를 보는 것이고 또 그게 안 됐다. 그러면 마지막인 36개월 차를 보는 겁니다. 자, 이때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어떻게든 간에 수익이 실현되는 거니까 이때는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두 개 자산 모두 80% 이상에 올라가 있으면 30%의 수익을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옆에 보면 파란 색깔이 있죠. 자, 이 파란 색깔은 뭐냐면 얘는 이때 80% 이상인 건 뭐냐면 3년 동안 주가가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40%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떨어진 적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기준 그러니까 36개월 되는 지금 시점 기준으로 해서 두 개 모두 80% 이상으로 올라와 있으면 30%를 줄게 라고 하는 표시고요. 이게 바로 그런 표시고요. 옆에 있는 파란 색깔 표시는 뭐냐면 한 번도 40% 미만으로 둘 중에 하나 어느 하나도 40%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40% 이상이라고 한다면 30%의 수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두 개 차이가 좀 구분되시죠? 이쪽 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40%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여기 보이는 80% 이상의 두 개 모두 올라와 있으면 30%의 수익을 주겠다라는 거고 여기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거죠. 40% 밑으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면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40% 이상에 있으면 30% 수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많이 쌓이는 이제 스텝다운형 ELS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사례 하나만 좀 볼게요. 낙아웃형 하나만 좀 볼 건데, 얘를 보게 되면은 이제 낙아웃형이라고 돼 있고
100에서 120KO라고 돼 있죠. 이건 뭐냐면 120을 넘어가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참여율은 56%고 리베이트는 1.5%인 거죠. 그리고 청약 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돈을 모아서 2월 5일자에 딱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기 일자는 1년 반이니까 8월 4일이 됩니다. 2017년 8월 4일. 실제 사례고요. 딱 보게 되면은 아까랑 크게 차이점이 나진 않을 겁니다. 100원으로 시작한 거에서 상승한 부분에 얼마가 상승을 하게 됐던 간에 거기에 56%의 참여율을 곱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건데 120%를 초과해 버릴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5%의 리베이트로 수익이 확정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금 이하로 가격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원금은 보장이 됩니다. 이게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의 낙아웃형의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ELS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ELS는 무조건 안전한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거, 원금의 손실이 가능하다라는 것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기초 자산이 변동성이 작은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자동차 이렇게 개별 주식이 아닌 코스피 지수, 홍콩 지수, 뭐 이렇게 니케이 지수 변동폭이 좀 작을 수 있는 지수 형태로 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고요. 가능하면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것보다는 원금 보장이 되는 ELS를 활용을 해야 좀 안정적으로 운용 가능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기 상환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6개월, 12개월, 16개월 이렇게 조기 상환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만기까지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자금만을 ELS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금 보장형 ELS도 중간에 해지할 경우엔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만기까지 여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자금만 ELS 넣길 바라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참여율이 높을수록 고객한테 돌아간 혜택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상 오영일의 납배경 ELS였습니다. 슈비두바바바바